안녕하십니까, 시현 선생님입니다. 자, 예비 고3 학생들 주목하십시오.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비 고3 한 명을 선생님이 앉혀놨는데 언제부터 고3이에요? 3월이요.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3월부터 이제 수험생활이 시작이다. 그때부터 나는 고3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 수능을 몇 월 달에 봐? 11월. 그러면 3월부터 11월까지면 이거 뭐 8개월도 안 되잖아. 그럼 수험생활이 8개월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3인 거야, 이제. 겨울방학 요 시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겨울방학 때 일단 뭔가 기본기를 비롯해서 뭔가 할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기출문제지만 주구장창 풀 거야. 이렇게 계획 잡고 있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뭐 계획 잡아놓은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 네. 잘 보세요. 내가 잡아줄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지.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주요 대학들 국어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국어가 이제 수학과 영어 다음으로 이제 좀 사이드 과목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가 뭐가 됐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되면서 풍선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알아? 뭔 소린지? 뭐야?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져요. 네, 한쪽을 누르면은 한쪽이 부풀어 오른다 이거야. 이쪽을 이제 절대평가로 눌러버리니까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엔. 그래서 국어가 좀 이제 변별력도 있어지고 반영 비율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자, 일단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33.3% 국어를 반영합니다. 3분의 1이니까 되게 크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35.7%, 연세대 33.3%, 서강대 34%, 성균관대 미쳤습니다. 40%, 한양대 30%.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결론이 뭐냐?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합니다. 조금 사실은 수학이 더 중요하긴 해. 명문대 가려면은 수학이 일단 1순위로 점수가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근데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이제 국어가 거의 절대적인 그런 어떤 과목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시대의 흐름에 예민하셔야 여러분들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저는 이과인데요. 이과는 국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이과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죠? 수학. 그 다음 이과 학생들 그 다음 중요한 과목이 과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 다음 과목이 영어, 예전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이과 학생들한테 굉장히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등한시당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시대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잘 봐요. 서울대 국어 반영 비율 똑같죠? 33%. 고려대 31%. 연세대는 좀 낫네요. 22%. 서강대 34%. 성균관대 25%. 한양대 20%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 반영 비율이 예전에는 15에서 한 20% 이 정도 됐다면은 이제는 국어 반영 비율 자체가 20에서 35%까지 간단 말이지. 이과인데. 그죠? 그러면 국어는 이제 이과한테도 주요 과목이 아니야. 주요 과목이야. 국어 점수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 잡혀서 대학 못 갈 수가 있어. 특히 이과 상위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가형 점수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탐구 영역도 크게 차이가 안 나. 왜냐?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과목당 탐구 영역 20문제잖아. 그러니까 상위권인데 어떤 애는 5개 틀리고 어떤 애는 다 맞고 이러겠니?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국어에서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좀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국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거 일단 인식을 하셔야겠다. 인식을. 국어는 이제 나중에 하면 돼가 아니라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겨울방학 지금부터 해야 돼라는 인식이 박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수능 국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이죠. 일단 첫 번째, 개념 학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단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물어볼게요. 밥모음 첨가 현상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뭔지 모르겠지? 일단 선생님이 밥모음 첨가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나 들어보긴 했는데 이 정도만 돼도 그게 좀 기특하긴 해요. 근데 밥모음 첨가 딱 물어봤는데 뭐라고? 난 처음 듣는데요.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이제 할 일을 쭉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개념 확실하게 좀 다져둬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의 근거 찾기 연습.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국어 영역 해설지 같은 거 보면 선문단 둘째 줄에 선택지 3번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답은 3번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거 읽으면 뭐 공부되는 거냐 그게? 그게 아니야.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야. 지문에서 이 부분이 25번에 4번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야. 선택지에 있는 말과 지문에 있는 말이. 왜냐면 이게 단순히 글자 찾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왜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글자 찾기냐? 이게 아니야. 단순히 1대1 대응이냐? 선택지와 지문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글자 찾기 1대1 대응이 아니야. 요즘에는 문제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그대로 써 있지 않아. 말 바꾸기 들어가거나 약간 추론적 사고를 요한다거나 창의적 사고가 약간 개입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결론은 무엇이냐? 그 문제, 그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이 지문에 전혀 없다.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선생님은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렇다고 선생님 수업 들어봤지? 선생님이 독해력 같은 걸 무시하니? 글 읽는 방법을 안 가르치나요? 지문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그러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게 이거란 얘기야. 마치 내가 이것만 수업 시간에 하는 것처럼 왜곡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상의 일부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영역별 지문 분석 정리 스스로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시문학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오늘 요 시 배웠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 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를 배웠다가 돼야 돼.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오늘 춘향전 배웠어는 의미가 없어.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어. 춘향전의 내용을 나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시험장에 가면 어차피 여러분들 아는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지문들도 나와요. 그럼 그거를 내가 스스로 내용 분석을 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것. 이게 수능 국어 시험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지문 분석 정리하는 이런 연습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퍼펙트하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될 것 같니? 이건 기본이야.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개념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수능 국어 개념학습. 이거 겨울방학 때 끝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겨울방학은 1월까지는 아니에요. 그 봄방학을 포함한 2월까지. 1월에서 2월까지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요. 겨울방학을 1월에서 2월이라고 잡는다면 이 기간 안에 수능 국어 개념학습이 한번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개학하게 되면은 영역별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3월달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나는 개념학습 늦었어요. 남들보다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개념학습을 전 영역을 해둬야 돼. 전 영역.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 파트 할 것 없이 일단 전 영역에 필요한 기본 개념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교 교육 과정이 교과서를 한번 떠올려봐. 개념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품 중심으로 되어 있죠. 지문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말하면은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이에요. 이제 시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면은 화자, 그 다음 그 화자의 특징과 관련해서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안 돼 있단 말이야. 무슨 시의 표현법, 역설법, 반어법 이런 것들 안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게 체계적으로 한 단원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교과서에서는 작품을 배우다 보면 그런 내용이 따라 붙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작품 나열식이 아니라 개념을 파헤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 이게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체계가 좀 다른 점이야. 수능은 일단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 작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배울 때는 그냥 작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개념학습이 이번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문학 독서 파트와 문법의 기초학습을 하도록 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고2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2,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3인 거지. 이 고2 때 교육과정 자체가 뭐 중심으로 돼 있어요? 문학 중심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뭐 시는 뭐뭐 들어가고 소설은 뭐뭐 들어가고 뭐 고전문학의 시험 범위일 때 고전문학 뭐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곁다리로 독서지문 하나 정도 또는 곁다리로 문법 문제 몇 개 정도 이런 식이었잖아. 고2 때 학습 자체가 문학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 왔어요. 학교 내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수능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때 그때 조금씩 공부를 해왔던 거지. 내신 공부. 그죠? 근데 그게 뭐 중심이었다고? 문학 중심.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 화법, 장문, 문법. 화법, 장문은 공부해 본 적도 별로 없을 텐데. 화법, 장문, 문법 15문제야 수능에서. 비문학, 즉 독서 15문제야. 문학 15문제야. 다시 말하면 문학은 수능 국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3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2학년 땐 이거 중심으로만 쭉 왔단 말이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빵꾸가 있는 거야. 그래도 화법이나 장문은 그나마 좀 풀만해요. 화법이나 장문은 요 비문학 공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좀 수월하게 풀만하거든. 그러니까 비문학하고 문법, 심화학습은 3월 개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한다고 쳐도 기본적인 기초학습은 하셔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야겠다. 아니 선생님. 이거 무슨 파이널도 아니고 벌써부터 모의고사를 풉니까? 수학이나 탐구 영역 같은 거는 공부를 안 했어 내가. 모의고사 풀 수 있나? 못 풀어요. 국어는 풀 수가 있어요. 영어도 풀 수가 있어요 사실.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를 다루는 학문들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한 달에 2번 정도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시험장 가면 시간 안에 다 못 푸는 학생이 50%가 넘어요. 거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물론 뒤에를 다 찍는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난 다 풀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50%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전 연습의 부족이죠. 평상시에 이런 한 달에 2번 정도는 45문제 풀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연습도 하고 문제 푸는 순서는 나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로 이게 도움이 된단 말이야. 실전 연습 지금부터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실전 연습을 겨울방학부터 하시라. 언제부터? 겨울방학부터 하시라. 자, 항상 선생님은 여러분들 가르칠 때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해 줄 때도 진심을 담아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너의 미래가 뭐야? 네 미래가 왜 내 미래야? 맞아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진심을 담아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그럼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진심을 담아서 공부해야 되겠죠. 알겠죠? 겨울방학 기간을 놓치면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왜냐? 선생님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여름방학.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진짜로 개바빠. 왜? 수시 모집. 맨날 자소서 쓰고 이제 수시 모집 준비 때문에 논술하고 이러느라 정작 수능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 다음에 겨울방학 또 있잖아요. 얘들아 고3 겨울방학 수능 끝나고 겨울방학은 그냥 대학생 준비하는 과정이지 그건 공부하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이 사실상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학, 그리고 여러분들 성적 상승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열공합시다.